농촌에서 흔히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는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후에는 덮개를 덮어두거나 물을 뿌려 불씨를 없애야 합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를 비롯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운행 제한 제도가 올해부터 대구에서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안동시가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가금 농장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축산 차량은 거점 소독 시설을 경유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시가 현행 6개월로 규정된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 기간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농촌에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 설치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늦가을과 겨울철에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목 보일러의 안전한 사용법을 서희동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축구장 160개 면적인 120헥타르의 산림을 태워버린 경북 봉화군의 산불. 인근 주택의 화목 보일러에서 타고 남은 재가 날아가 산불로 번졌습니다. 화목 보일러는 이렇게 직접 불을 붙여서 난방하는 방식으로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나무 땔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농촌에서는 초기 설치 비용만 있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목 보일러를 선호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 전략이 돼서 일단 가장 좋고, 그다음에 산의 폐목재 활용도에서도 좋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문제는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입니다. 최근 5년간 경북에서는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모두 194건 발생했는데 연통의 과열과 불티 날림 등 관리상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화목 보일러는 온도 조절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과열에 의한 복사열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연통 온도도 높기 때문에 주변의 땔감이나 지붕 등의 가연물에도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연료를 넣은 후에는 투입구를 꼭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연통은 3개월마다 청소해주고 천장과 맞닿은 부분은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합니다. 화목 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매년 정기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보일러실 주변에는 꼭 소화기를 비치하고 보일러 가동 시에는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보일러에서 타고 남은 재는 타지 않는 용기에 담아 덮개를 덮어두거나 물을 뿌려서 불씨를 없애야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에서도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해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를 비롯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대구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시내 20개 지점에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대구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계절 관리 기간 운행 제한 제도가 올해부터 대구와 부산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운행 제한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경유차와 1987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차 또는 LPG차입니다. 이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꾸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입니다. 이 시기가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구는 수성분자 미세먼지량이 특히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서 단속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라 하더라도 긴급 차량과 경찰 또는 소방 등 특수 공용 목적 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과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구시는 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025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가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우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가금 농장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축산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 시설을 경유하도록 행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입식과 출하 등 가금류를 옮길 때는 이동 승인서를 발부받도록 하고 각 농장에 필요한 입구 소독 시설과 방역 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시는 시민들에게도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현행 6개월로 규정한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 기간을 폐지해 시민 누구나 순위에 따라 청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 기간 제도는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거나 청약이 과열될 경우 지정해 지역 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는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늘고 금리가 인상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협의회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합의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 수석, 관련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70년간 전체 국가가 고루져야 할 부담을 대구 시민이 져왔다며 제대로 된 민간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도청 신도시구역인 경북 예천군 호명면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주민주도의 읍승격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호명면 기관 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은 지난 22일 늘품복지센터에서 호명면의 읍승격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8,4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와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실태 조사서를 작성한 뒤 예천군의 읍승격 신청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예천군 호명면은 지난 7월 읍승격 기준인 2만 명을 넘어섰으며 11월 기준 2만 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요즘 길거리 걷다 보면 겉옷을 벗어서 손에 들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슬슬 겨울 추위가 찾아오는 11월 말을 향해 가는데도 여전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높은 기온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올겨울 얼마나 추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년을 웃도는 기온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지난 20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0.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평년보다 약 10도까지 가량 높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포근했는데 그 일요일 정점으로 해서 기온은 완만하게 매일매일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22일과 23일 거의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고 특히 울진, 삼척, 울산 등 동해안에 100mm가 넘는 겨울비치고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다는 얘기는 아직도 남쪽의 더운 공기 세력이 우세하다, 그 활동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극에서 내려와야 될 이런 찬 공기가 아직 남쪽으로 확장하지 못해서 이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북쪽에서 찬 공기 세력이 아직 남쪽 공기, 더운 공기 세력을 보다 우세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비가 오고 나면 보통 날씨가 추워지기 마련인데 아직 큰 추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 언제쯤 찾아오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겨울철에 비가 내리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통상 그런데 그 저기압이 지난 자리에 북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대륙 고기압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륙 고기압이 강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찬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비가 온 뒤에도 그렇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며칠 전보다 이제 기온이 낮은 그런 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과연 이 언제 추워질 것이냐? 지금 보면 28일과 월요일, 29일 화요일 또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찬 공기가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서울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겨울에는 예년보다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올겨울 추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또 작년엔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올겨울 눈 예보가 많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12월, 1월, 2월 석 달간을 달력상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12월 하순에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강한 추위가 없는 이유가 북쪽에서 찬 공기 세력이 아직 확장해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12월에 가면 좀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극이 매우 안정돼 있거든요. 북극이 매우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기류가 지금 강해서 남쪽으로 넘쳐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그 겨울철 날씨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제 성층권의 그런 어떤 기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성층권이 지금 매우 안정돼 있어서 북극의 찬 공기들이 내려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층권이 계속 그러면 겨울 내내 안정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극의 성층권이 좀 불안정해져서 그 안정이 깨지고 북극의 공기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면 이제 우연에 의해서 만약 이 동아시아 쪽으로 그 북극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평년보다 이제 추운 겨울이 되는 거고 그렇게 찬 공기가 자주 내려오면 그 찬 공기와 서해 바다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 눈구름이 자주 만들어져서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겨울이 될 것인데요. 올여름 역시 그렇게 지금 상태로 이렇게 포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월은 예년 수준의 그런 그 강한 추위가 빈번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런 찬 공기 내려올 때마다 우리나라 서해안 쪽은 그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겨울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11월 말을 향해 가는데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온차가 커지는 날씨 예상되니까요.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한 합동훈련이 안동 기란천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23일 남부지방산림청과 소방서, 경찰서와 육군 등 13개 기관과 함께 산불 진화 합동 시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헬기 6대와 차량 14대가 투입됐습니다. 특히 지난 봄철 발생한 대형 산불 6건 등 그동안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 지휘 훈련을 통한 진화 체계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의성군이 가뭄에 따른 영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수 확보 대책 마련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성군은 11월 21일 기준 올해 누적 강수량은 601.5mm로 평년의 65% 수준에 불과하고 지역 내 대형 저수지 저수율도 40%대를 기록하고 있어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동부 9개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월동작물 파종 현황을 파악하고 영농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다음 달 1일이 시작됩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12월 1일 국제보상기념공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캠페인을 펼칩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100억 원으로 지난해 목표액보다 10%가량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